반갑습니다. 구만수입니다. 이 동영상을 오랜만에 찍네요. 그죠? 매주 찍는 거 말고, 매매 전세 시황 말고, 오늘은 이런 상가 절대로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시리즈입니다. 예. 토지 하지마 후랭이 TV에서 지금 인터뷰한 게 거의 지금 25만 뷰 지금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상가를 절대로 사지 마라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이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상가를 하지 마라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하지 마라의 근본적인 핵심은 모르면 하지 말아요. 모르면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김종우 팀장이 잘 붙였어요,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18일 날 서울에서 관련해서 토지 모르면 하지마, 토지 투자 모르면 하지마, 강의가 있습니다. 밸류맵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그때 고상철이도 나오고, 또 누구? 김종률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때 한번 뵙도록 하죠. 시간 계신 분들은. 자, 오늘 제가 예전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때 또 전화하고 오네. 편집 안 합니다. 저는 편집할 줄도 모르고. 자, 이렇습니다. 도시개발 길을 잃다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 상가 투자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파트와 별도로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상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가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오늘 동영상 강의를 하나 찍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이 책인데요. 도시개발 길을 잃다라는 책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이 책은 이제 지은이가 김경민 박사님인데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2008년도에 도시 공간 구조가 오피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책이 단행본이긴 하지만 내용이 이제 볼만합니다. 이게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술이 된 책이라서 일반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이게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개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거부감이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일단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학자가 보는 것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는 어떤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차이가 있을 건데요. 하지만 아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1장에는 도시개발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2장에는 실패한 도시성형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나오고요. 3장에는 돈 없는 당신은 뉴타운에서 살 수 없다.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게 이제 투자기법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 김경민 박사님께서는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원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4장 부동산 전략이 가른 희비 타임스퀘어와 가든5라고 있고요. 제 5장에서는 뉴 패러다임 공공 민간 협동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3 섹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진짜 책을 제가 이 책을 진짜 밑줄 빡빡 그어가면서 읽었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보이시죠? 예. 엄청 배울 점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상당히 이게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꼭지들이 많은데요.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디벨로퍼가 없는 부동산 개발 사업 이렇게 있고요. 또 이 보면 44쪽에 보면 장기 투자자의 부재, 임대보다는 분양만 고수하는 부동산 전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밌는 꼭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이런 상가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며칠 전에 채팅방에서 창원 모 상가 모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어디라고 찍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양산에도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이제 경상남도 양산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그 학생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채팅방에서도 이야기했고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개발 방식에 일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개발사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 어떤 쇼핑몰을 만들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의 문제가 가장 초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꼭지 190페이지에 부동산 전략, 분양 대 임대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 수입은 매우 단기적인 수입을 의미한다. 즉 쇼핑몰 완공과 동시에 상가를 분양하여 매각한 후 쇼핑몰 개발업자는 손을 털고 빠져나오는 구조다. 하지만 임대 수입은 불확실한 장기적인 수입을 의미한다. 그렇죠. 팔고 나가죠. 분양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화려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돈 된다, 수익률 높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분양을 하고 자기네들은 분양 딱 끝난 다음에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리죠. 그런데 임대 수입은 불확실한 장기적인 수입을 의미한다. 쇼핑몰 소유주인 디벨로퍼는 향후 임대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을 하고 좋은 상가를 입점시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 구조이다. 그렇죠. 임대 개발을 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대를 받는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되어야 월세를 잘 받고 그렇게 해야 시행사에서 이제 장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분양해서 손 털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끝이지. 반면에 임대 방식으로 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인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임차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관리를. 그래서 뭐 이러네 저러네 해도 대형 백화점들, 이름 있는 백화점들이 어찌됐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다? 결국은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있다.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을 하고 그냥 털고 나가버리면 완전히 그 들어온 쇼핑몰의 임차인들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죠.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 뭐 서로 간에 아주 진입장벽이 높은 아주 특별한 어떤 상품을 판매한다던가 어떤 서비스를 판매를 하게 되면 독자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면 상가에 들어오는 어떤 업종들을 보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뭐 보통의 쇼핑몰들이 대형 뭐 어떤 명품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서로 중복되는 업종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또 특정한 몇 개 업체 외에는 뭡니까? 2대 8 파레토 법칙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 중에서 한 20%만 장사가 잘 되고 나머지 80%는 그 20%를 위한 들러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157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과 임대 위주 전략 특성 비교를 해서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임차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 분양 위주의 전략, 팔고 나가는 분양 위주의 전략에서는 임차인 믹싱이 굉장히 힘들다. 임차인 구성이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또는 다양한 상품 또는 뭐 퀄리티가 높은 것과 조금 그래도 중저가 뭐 이런 것들이 섞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왜? 각자 도생이니까. 반면에 임대 위주 전략은 가능하죠. 적절하게 사람들을 임차 업종을 적절하게 이제 골라서 거기에 맞춰서 뭐 좋은 업종들은 꼭 땡겨야 하는 입종들은 뭡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서 이렇게 유인을 한다던가 뭐 이런 저런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앵커 임차인의 유치. 여기 앵커 임차인의 유치는 뭐냐면 어떤 특정 쇼핑몰이든 또는 특정 지역이든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인구를 유인하는 아주 그 센터 또는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앵커적인 전부 다 닷을 내린다 앵커 닷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업종이 탁 들어오게 되면 대형 어떤 우리가 이름 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형 뭐 어떤 그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백화점과 동등한 어떤 그런 굉장히 좀 멋진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차 업종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분양 위주 팔고 나가는 것들에서는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또 자기네들이 또 신경 쓸 수도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대 위주 전략은 다른 임차인들이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앵커 시설을 무조건 땡겨와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변에 그 낙수 효과라서 인구가 집중되니까 어떤 고객들이 고객들이 들어오니까 다른 임차인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쇼핑객에 편리한 동선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분양 위주의 전략은 뭐 전용률 그냥 뭐 어찌됐든 신경 쓰지 않고 또는 이제 동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팔아먹고 가야 되니까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대 위주 전략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쇼핑객에 편리한 동선이 될 수도 있고, 백화점 가면은 왜 있잖아요. 그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서 에스컬레이터 타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서 내려와야 돼. 그게 다시 작전이죠. 근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어찌됐든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쉼터 공간을 마련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부대 시설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네요. 오픈 스페이스가 이겁니다. 그 이제 탁 트인 공간, 그 쉼터죠. 그 쉼터가 분양 위주 전략에서는 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상가 위주로 가는 반면에 임대 위주에서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죠. 휴식 공간을 마련해서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까지 어떤 복합적으로 멀티를 할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이제 소유 구조. 소유 구조는 이제 그러니까 시행사의 소유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분양 위주 전략은 서로 간에 자금을 투입해서 이게 가지고 있다가 그냥 홀라당 팔아먹어야 되지만 임대 위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단일 소유주니까 관리가 쉽고 뭔가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길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딱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상가에 가서 이 상가가 쇼핑몰을 분양을 하고 있다 또는 쇼핑몰을 만들다고 하는데 이 쇼핑몰이 도대체 이제 팔고 나가고 그냥 홀라당 가는 건지, 그러면 또 후에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 위주로만 가는 건지를 판단해 보면, 고민을 하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가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야, 나는 상가 투자하러 왔는데 임대만 하면 내가 상가를 어떻게 사냐? 이거 좋은 건 같은데 임대 위주 전략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임대만 전부 다 해버리면 나는 분양받지 못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찍을 때,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가는 사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가는 사지 말아라고 한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어느 쇼핑몰에 분양을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많은 수많은 상가들이, 쇼핑몰은 상가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싹 다 팔고 가버리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 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면, 관리 주체 있긴 있겠지. 그냥 관리비 받아서 흥청망청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MD 구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어떤 관리 자체를 완벽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곳이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없죠.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분양 위주의 대형 쇼핑몰인데 분양 위주로만 해버리고 팔고 가버리는 그런 구조는 투자자는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가서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임대 위주 전략을 하는 쇼핑몰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기를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여러 개 하죠.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장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가는 해라라가 아니고 이런 상가는 절대로 하지 말라니까 이 동영상 강의의 핵심은 뭐 어디를 하지 말라는 거냐. 예. 분양 위주로 다 털고 시행사가 털고 나가는 구조의 쇼핑몰에 분양받는 것. 뭐 특히 옛날에 많았잖아요. 테마 상가들,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상가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이 새끼는 하지 마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들이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참 좋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공익적인, 그러니까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자 측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조금 이렇게 멀티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다양한 생각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요즘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나오는데,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고퀄리티 책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책들이 좀 그래요. 부동산 관련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한번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가를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소재로 또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